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유튜브를 종종 자주 염탐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테슬라 주식 한번 출렁했었죠. 그때 이제 오너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주셨는데, 머스크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전략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의 그냥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좀 연구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기업 설명회 3분기 기업 실적 얘기하면서 사이버 트럭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불평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CEO가 자기가 출시할 상품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CEO는 없죠. 예. 세상 어디에도 없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성공한 계기는 사실은 자기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공장을 만드는 회사다. 예. 공장의 혁신,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이 전기차의 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공장의 혁신이 안 됐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사이버 트럭은 뭐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공장의 혁신이 자기가 볼 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임직원들을 이제 북돋아서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발전을 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런 뭐 주주의 그 실적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 의중이 무엇이냐? 결국은 첫 번째는 이 직원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이제 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안 좋게 본다. 전기차가 지금 업황이 안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봤을 때 슬로우 다운 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를 쫓아오려고 열심히 지금 가고 있잖아요. 포드나 GM 같은 애들이 전기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만들고 있고 근데 얘들은 시간과 싸워야 되는 거죠. 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데 오래 끌 수가 없어요.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예.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업황이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경쟁자, 이 내연기관 차들이 단가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포드나 GM의 전기차 부분이 지속 가능하려면 쉽지 않은 거죠. 예.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 포드의 주주가 봤을 때, 야,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적자 나는 그 자동차 이 생산 라인을 언제까지 할 거냐? 예. 그러면 결국은 경쟁자를 제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격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강화하고. 예. 영업이익률 좀 줄어들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줄 뿐이지 적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을 내리면서 그리고 업황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 컨센서스를 만들면서 경쟁자를 죽여버리는 이 상황.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자기네들은 거의 그 똔똔 맞출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가격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의 경쟁자들을 그냥 제껴버린 거잖아요. LP하고 뭐 다 죽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전기차가 미래인데 이 전기차의 미래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는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배터리 충전 플러그까지 지금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거 왜 했을 것 같아요, 그걸? 그 인프라를 이제 깔려고 시장을 장악 미리 하려면 선점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포드나 GM의 전기차 사업부가 테슬라로 들어오면 결국은 그 플러그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만 해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충전 사업만 해도 먹고 사고.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만들면서 경쟁자를 이제 잡아서 잠식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트위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트위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 중국판 트위터가 있어요. 웨이보라는데 웨이보에서 자기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 중국 그 중국의 이제 그 소비자들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중국 옛날 뭐
삼국지 때 나오는 뭐 시도 올리고 한시도 올리고 중문으로 올리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계속 친근하게 다가갈 때는 또 굉장히 또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리더십이 사실 CEO인데도 굉장히 독특한데도 이게 전략적이면서 재밌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간혹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제가 이 얘기 왜 들었냐면 이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본 것도 있지만 그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머스크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하나하나 것들이 그 행동들이 그냥 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전략적으로 나오는 거. CEO라는 자리가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수많은 방법들을 써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연구를 해야 되는지 저도 그 영상을 보고서 머스크를 굉장히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 CEO가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테슬라에만 신경을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슬라를 유지를 하고 이 진취적으로 이제 나가고 뭔가 이제 비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경쟁자가 쫓아오고 있고 경쟁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비아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아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비아디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경쟁자를 견제를 하면서 자기가 좀 더 이제 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그 레거시, 레거시를 어떻게 이제 확대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숙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